독종 제8화 독한 종목 진단이 시작됩니다. 오직 독종에서만 볼 수 있는 화끈하고 진솔하고 유쾌한 토론. 오늘은 어떤 종목 그리고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화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유쾌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화끈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독한 종목 진단 독종 8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쾌한 놈이 돌아오셨어요. 네. 박수. 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공부하고 왔습니다. 아, 정말요? 예. 산속으로. 지금 그동안 못 느껴갖고 잘렸거든요. 아, 네. 그래요? 못 느껴서 우리 유쾌한 놈 하이파이브 한번 네, 시작할까요? 하이파이브. 자, 화이팅. 오늘 네. 돌아오셔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치밀한 놈이 또 사라지셨어요. 아마도 저희가 KTX 스타일이라고 회사로 간다면 어디가 어울려요? 글쎄. 뽑아줄까? KTX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게 그래서 너무의 아마- 압력인 거 네, 있었던 산속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빨리 대한항공이라고 마지막이라도 그러니까요. 했으면 이제 됐을 분위기 텐데. 아시겠죠? 전문가님들.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김태희, 2번 송혜교. 뭘 선택하시겠어요? 종목 진단하죠, 빨리. 네. 봅시다, 빨리. 아무도 빨리 갑시다. 다음 타깃은 조영구 전문가님인 걸로. 최선의 이미지 봐서는 송혜교 비슷한데. 아, 정말요? 네, 근데 눈 쪽을 이렇게 보면 또 김태희 네. 스타일이에요. 아, 반반 섞어놨다고 볼까? 아, 정말요? 짱, 최고. 혜교 언니 미안. 자, 그럼 종목 진단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종이 이런 곳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2월에 결혼한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주식을 시작했는데요. 항상 친구가 주식을 하는 것만 구경하다가 이번에 처음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수한 종목은 신일제약이고요. 1327원에 비중 30%를 실어서 매수했습니다. 신일제약이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 52주 신고가 달성도 했고요. 이 주식 장기 보유해도 될까요? 네, 시청자님 사연 들어봤습니다. 신일제약이네요.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2014년 6월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신일제약하면 뭔가 대형 제약사에 비해서 지명도가 낮아서 사실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곳 아닌가요? 예, 근데 요새는 많이 시장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네. 한미약품이나 유한양이나 이제 큰 제약사들보다는 차라리 중소 제약사들, 이를테면 뭐 제일약품이나 친일제약이나 이런 주식들이 훨씬 더 잘 가요. 아, 그래요? 네. 오늘 1,700원에 마감했으니까 매수가 비슷하세요, 지금. 그쵸? 추경 매수했던 얘기 같은데요? 그렇게 되셨는데 최근에 상승 흐름인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종목을 접근하면 좋을까요, 조영구 전문가님? 왜 웃으시죠? 너무 말이 없으세요. 제가 불러야지. 이제 종목이 좀, 이걸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했을 때 기대치는 일단 좀 낮을 것 같다고 일단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신일제약이 사실상, 신일제약 하면 생각나는 약이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네, 치료제를 좀 만드는 회사라 좀 그런 것도 있을 테지만,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신일제약의 공장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경쟁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 뭐, 유한양액이라든가 일동제약이라든가 이런 기업에서, 제약사에서 만들어야 될 약을 이제 수탁 생산을 좀 해주는 거죠. 이 신일제약에서. 수탁 생산이 뭐죠? 말 그대로 이제 신일제약이 기술을 가진 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공장에서 그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서 공장에서 그냥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좀 2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네. 공장 증설에다가 플러스 거기다 이제 수탁 생산 비중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 좋아집니다, 매출 성장이. 매년 15% 20%씩 성장으로 하긴 했어요. 네. 그거에 맞게 주가가 좀 올라온 겁니다, 지금. 그래요. 야장구 전문가님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솔직히 이제 이 종목은 좀 추격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네.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이 종목이 이제 올 상반기까지는 상승을 했었다가 좀 정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4월 15일 날 레포트가 되게 쫙 나옵니다. 근데 그 전인 4일 전에 이미 얘가 튀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포트가 나올 거를 세력들이나 이 주식을 보유했거나 어떤 정보가 흘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4월 15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쫙 급등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4월 15일 날 레포트가 나왔고 시작은 4월 11일 날 나왔던 거예요. 4일 전에 이미 레포트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건 예측이 됐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CJEM도 그런 거죠. CJEM도 어떤 레포트가 나오기 전에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이번에도 보시면은 다음도 그랬죠. 다음도 카카오와 합병하기 전에 벌써 이미 튀었단 말이죠. 어떤 거래량이 터져나가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주포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하고의 상황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일단 리포트를 보셨으니까 그 리포트를 보고 추격 매수가 들어가실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 그 리포트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예측이 됐다면은 미리 선점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들어지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이 회사에 대한 커다란 뉴스는 없었어요. 4월 15일까지는. 별 사항은 없었고 신고가를 간다고 하면서 실적이 좋다. 그 다음에 6월 23일 날 또 나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서 또 한 번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레포트가 나오기 전에 한 번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죠? 냄새가 나네요, 좀. 아주 지독하게 나는 이 주식은 지금 30%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야정훈 전문가님하고 조윤구 전문가님 의견이 저는 다 맞다고 봅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똑같은 의견인데 절반 15%는 차익 하면 되고요. 네. 간단해요. 대응하는 게 9,900원 놓고 네. 그리고 이 주식은 올해 내내 계속 매매해도 된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단기간에 워낙 급하게 올랐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수익 확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흐름이 꺾일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락은 못 간다. 이 기업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그러니까 앞서 조영구 전문가님께서 얘기했던 게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하고 비교를 하면서 진짜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똑같이 중요한 게 얼마만큼 사업해가지고 마진이 많이 남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0원짜리 물건을 팔더라도 네. 옛날에는 100원 남던 게 지금은 200원 남는 거지만 네. 매출은 비슷하더라도 회사에 남는 당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은 더 많이 남는 거니까 펀더멘털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얘기죠. 네. 이 기업이 지금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영업이익률이 13에서 16% 정도 유지가 됐었다가 네. 작년도부터 23, 4%로 높아졌는데 그 왜 그러냐면 원래는 OEM 업체의 역할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팜트리라고 이제 화장품 관련된 걸 개설했는데 여기서 마진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제약사 때문에 강했던 거고. 그래서 부채 비율도 지금 13%고 유보율도 1,500%고 이자 보상 비율이 57%면은 이거 재무상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9,900원 이상에서는 매매해도 된다. 9,900원. 네. 이게 이탈되면은 좀 하락 변동폭이 커지니까 네. 기준가를 9,900원 놓고 매매하고 비중이 30% 있으니까 절반 네. 정도는 수익을 확정 지으면서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제 이 주식은 정리가 아니 되는 지금 거죠. 이분은 수익이 아니에요. 지금 신일제약이 비슷하죠? 지금 약간 수익권일 겁니다. 약간. 예, 약간 몇백 원? 1,300원이면은 아마 한 700원 이니까 예, 지금. 근데 이게 월요일 날이나 한 2, 3%만 반등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한 5, 6% 정도 수익 되는 거니까. 네, 예. 9,900원만 이제 그렇죠. 기준가로 유지하면. 매수가는 좀 네. 잊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신일제약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매수가는 잊어버리시는 게 좋겠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6월 23일 날 이후에 뭐 어떤 레포트가 계속 나왔냐면은 네.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고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실적이 좋다, 좋은 얘기가 나왔죠. 네. 좋은 얘기가 나온 상태가 6월 23일이에요. 6월 23일 9,800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 소리가 나오면 티어 또 11,000원까지 갔으니까 그 소리가 나왔다면은 계속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면 계속 주가는 그것을 영양분으로 해서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깨졌을 때는 설거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호재에 팔라는 얘기겠죠, 증시경.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가장 지키지 못하는 게 호재에 더 사세요.
호재 팔아야 될 부분. 근데 뭔가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라는 거는 앞으로 모르는 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지금 제약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사실은 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뭐 해서 연구해서 개발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돼요. 워낙 중소형들이 많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 카피란 말입니다. 카피야. 복제약을 하기 때문에 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이런 데서 네. 돈을 주고 로얄티를 주고 자기네가 네. 갖고 와서 여기서 네. 허가를 받아서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좀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볼 수 환율이 있잖아요. 1,008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10% 내지 15%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환율이. 그렇다면 복제약을 하는 데는 얘네들이 자기가 판매하는 만큼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에서는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엔 뭐 100만 달러를 주고 사왔다 그러면 100만 달러면 옛날에는 1,200원이니까 12억을 줬지만 지금 10억만 주면 되니까 2억의 수익이 자기적은 증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환율이 하락할 때, 네. 환율이 하락할 때 얘네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통 최근에 보면 제약주들이 움직였던 시점을 보면은 환율이 1,120원에서 1,170원이 깨지는 시점부터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각 업종별로 환율의 상태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1,120원 정도 돼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올해 1,130원 잡았고. 그 다음에 제약주는 1,19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환율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바뀌기 때문에 이 제약주들이 움직이는 게 보통 2011년도에 터닝포인트가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2011년도에 보시면은 환율이 1,120원, 1,130원, 1,150원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1,100원에 1,200원을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여기서 터닝을 잡고 1,100원이 무너지는 걸 확인하면서 제약주들이 투여 나가는 거거든요. 얼마 정도 가격대 잡아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까 만 원대 후반대에서 이렇게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2,000원 선까지는 기다려봐도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12,000원 선이 도달이 되면은 거기서 절반 이상은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네. 조금 더 이제 올라갈 때마다 점진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게 네, 차라리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제약주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신약 개발 안 해도 돼요. 제약주가 돈만 벌면 됩니다. 그 이익을 창출하면은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수해서 매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강동제약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강동제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삼다수라든지 아니면 비타500 매출이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주라고 해서 꼭 그 R&D가 중요하긴 하지만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했느냐,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조영구 전문가님께서 얘기했었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 부분을 반영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럼 네. 이제 야정무 전문가님의 가격대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네. 마지막에 재료 발생한 지점이 6월 23일, 6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계속 리포트들이 나와요. 네. 그렇다면은 일단 거기서 가격 받치기가 시작됐다고 본다면은 마지막 방어선을 쳤다면은 그 자리가 9,8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800원을 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비슷하시네요. 9,900원. 9,900원, 9,800원. 100원만 올리시죠. 합의 보세요. 9,800원이야. 합의 없음? 답이 없어. 9,800원, 9,900원. 또 대신 기준가를 잡고 올라가시면 계세요. 그날로 좀 매도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비중을 지금 전체가 주식 비중이 100%인데 네. 30%란 말이에요. 비중이 그렇죠? 조윤구 전문가님께서는 1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일단 보셨으니까 그때부터는 차익 실현을 점점 네, 그게 좋을 것 줄이자.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마음이 놓이네요. 손실 구간이 아니셔서 신일제약 갖고 계신 우리 2월에 결혼하셨대요. 30대 초반 남성 시청자님 이제 종목 진단 신일제약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다음 종목 사연 주세요. 다음 종목은 원래는 신일제약이 세 번째인데 네. 그 첫 번째로 와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크레듀입니다. 크레듀인데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연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등장인물이 남녀, 연인 사이입니다. 여자가 저 혼자니까 저와 함께 연인 역할을 하실 김정수 전문가님을 선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 대본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자, 그리고 증권사에 다니는 친구 역할이 있어야 돼요. 조용구 전문가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독종에서 연기 등장하나요? 별의별 거 네, 우리 예능을 엔터테인먼트예요.
자, 엔터테이너 저희 독종 한번 사연 연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주식 경력 2년차 직장인이에요. 제가 남자친구의 추천으로 매수한 종목은 크레듀인데요. 원래 남의 말을 듣고 주식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남자친구의 강력한 매수 추천으로 크레듀를 5월에 매수하게 됐습니다. 진짜 남자친구처럼 해야 네, 되죠? 하셔야 돼요. 네. 자기야, 이거 확실해. 정말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니까? 삼성 SDS가 연내 상장하면 이거 쭉 올라가는 거야. 이거 믿어. 아, 정말? 아, 그래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자기야, 우리 자기 내 말 못 믿어? 이거 정말 가는 주식이야. 오랜만에 올라타는 거야. 이거 이번 연도 후반까지 가지고 가도 돼. 남자친구의 말에 5월 초에 50%의 비중을 실었었는데 5월 중순에 30%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7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 마이 갓! 5월 20일을 기점으로 9만 500원을 찍고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기다리면 다시 오를 주식이야. 네, 의기소침해지네요. 내가 이렇게 확고히 말한 적 없잖아. 우리 자기 내 말만 믿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말을 증명해 줄게. 알았어. 난 자기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은 했지만 속은 엄청 타고 있었습니다. 원래 한 주식에 많은 비중을 담는 스타일도 아닌데다가 저는 매수가 근처에 오면 매도하는 스타일이라 HTS를 킬 때마다 손이 간질간질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증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봤는데요. 친구 말. 그래도 이거 너 같은 개미를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왜 매수했냐? 오르면 좋은 거지만 하락하면 어쩌려고. 그럼 또 결혼할 자금 아니냐? 맞습니다. 이 주식 자금은 일부 결혼 자금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인데 남자친구의 추천으로 산 주식 때문에 결혼이고 뭐고 애간장이 타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사연 이렇게 연기 잘하셔야 되겠어요. 있는데요. 전문가님 연기 잘하시는데요? 저요? 연인 네. 연기여서 그런가? 예, 그 고등학교 때 잠깐 예, 잠깐 활동했었어요. 아, 정말요? 연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들? 잘해요. 지금 저와 연인 안 하셔가지고 좀 삐지신 것 같은데, 그쵸? 아니에요? 조영구 전문가님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빨리 삐져. 자, 크레듀였어요, 종목이.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5월에 매수하셨네요. 올해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비중 50%이신데, 갑자기 이거 크레듀 보니까 이런 거 생각나요. 나는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나는 넌 선생이고,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넌 학생이야. 삼성 계열사인데요. 분위기도 안 좋네요. 저는 앞으로도 더 계속 하도록 할게요. 삼성 SDS. 할 게 없네. 암만 생각을 해서. 아, 리액션 잘해주셔야 돼요. 아니 이 회사가 지금 삼성 SDS 상장한다 그래가지고 튀어나갔는데 이분이 뭐 결혼한다 그랬나요? 결혼 자금 결혼자금. 이게 포함됐다고. 결혼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남자친구랑 아무래도 근데 저는 이분이 7만 원에 50% 샀잖아요. 네. 크게 걱정 안 되는 게 지금 6만 9천 원으로 끝났는데 네. 이 1,000원 가지고 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정 불안하면 비중을 조절하면 될 건데. 그러게. 그죠? 아, 이게 막 더 많이 올라가서 결혼자금으로 아니 막 수익 났던 거를 쓰려고. 실현 못해서 그런가? 남자친구가 너무 확고하니까 이제 팔고 싶어도 못 팔게 자꾸 붙잡고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그 부분이 크겠네요. 아니 고집을 똥꼬집을 피워갖고 이 난리가. 아, 그러네요. 이 종목의 성패 여부에 따라서 호텔에서 결혼하느냐 아니면 동네 이제 회관에서 그냥 마을 회관에서 이렇게 하느냐 지인 몇 이렇게. 명과 함께. 네. 구청에서 주최하는 무료 합동 결혼식. 해군회관 내지는 교회 동네 교회 그런 데서 아, 그런 데서 결혼하신 분들 괜히 욱하시는 거 아닐까? 때 저 없으면 걱정이 돼. 저희 아르떼로 오십시오. 아, 맞아. 아르떼올로 오세요. 자, 지금 일단 삼성 SDS 상장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된 종목이죠. 그렇죠. 이 종목이 이제 4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5월 달에 삼성 SDS 네. 상장한다 소리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사신 부분이 5만 원에 사셨는데 문제는 9만 원대 가서 추가 매수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가 7만 원으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처음에 5만 원 샀으니까 한 40%, 50% 거의 90% 가까이 수익이 났겠죠. 9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야, 남은 돈 왜 갖고 있느냐. 여기서 이거 넘어가니까 질르자 하고 질렀다가 지금 7만 원으로 딱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쭉 밀고 내려오니까 지금 이 인간하고 결혼을 해 아니면 저 한강다리가 확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결혼도 안 하셨고 창창하십니다. 남자는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조영구 전문가가 일회 때 그런 말을 했죠. 네. 은수한테 주식을 가르쳐라. 아, 진짜? 그럼 저희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갈라서는 게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하다고요? 네. 또 그래서 이런 일단 식으로. 이분이 대응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 평단으로 일단 먹은 건 다 토해놨지만 본전은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7만 원이니까 지금 6만 9천 원대 있으니까 아까운 거죠. 뭐. 일단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드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먼저 이게 결혼 자금이잖아요. 올가을에 결혼하시는 것 같은데 결혼 자금 잘못 움직이셨다가 괜히 태백에서 일 터지고 뭘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먼저 결혼을 좀 하셔라. 네. 그죠? 결혼 자금이면 결혼을 먼저 하는 거지 주식을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남자친구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자기가 사면 되지 굳이 결혼 자금까지 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남자는 집을 산 거야 이미. 그래서 없어서 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폐물장 해서 이제 할 거를 가지고, 네. 야, 냉장고는 일단 뭐 중고 써도 되니까, 일단 그 돈을 일단 질렀다가, 벌면 그걸 더 좋은 거 사자 하고 했다가 지금 당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남자친구는 아무런 주식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갈 것이다 어떤 기대감이 이렇게 원칙 없이 매매했다가는 이게 설사 잘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 큰 화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종목보다도 어떤 이 상황이나 네.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바로 이거 비중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이런 남자랑 결혼 못 할 것 같아요. 그 이유 보니까 절대로.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면서 내 말만 믿어라 막 이러는데 주식뿐만 아니고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하고 결혼할 때는 결혼 서약서도 쓰지만은, 네. 이용 저기도 준비를 해놔야 돼, 미리. 맞아. 그래야 돼. 동시에 딱 해놓고 공중 서놔야 돼. 남자가 별로야.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남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좋다지. 네. 그러니까 약속을 하십시오. 일단 결혼이 먼저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 돈은 나중에 버셔도 돼요. 20대시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을 안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둘이 알콩달콩 하면서 조금 모아서 충분히 미래가 있는 분들이니까 뭐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좀 보시고 그러면 알콩달콩 신혼방에서 이제 둘이서 주식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공부도 하시고 독종 많이 보시고 VOD 녹화도 안 올라가봐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해서 공부 좀 둘이 서로 머리 좀 싸서 공부하시면서 우리 자기 결혼 기념으로 우리 앞으로 주식으로 돈 많이 벌자 공부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네. 뭔가 종목 상담하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교훈도 들리고 그리고 있네요. 엔터테인먼트니까요. 전략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기업에 대해서 이제 워낙 많이 앞서 그 설명도 잘 해주시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전 결론은 되게 간단하다고 봅니다. 이 주식은 그냥 15% 정도 일단 비중을 무조건 조절을 하고 남자친구가 아무리 가져간다 하더라도 지금 기준가가 6만 500원 위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6만 500원 이탈되면 일단 포기해라. 6만 500원이 유지가 되면 그냥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좀 기준을 세우는 상태에서 가져가고 35%를 덜 난 얘기는 이게 지금 결혼하시는데 일단 빼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먼저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네. 조용구 전문가님은 어떻게 가격대 설정할까요? 그냥 매도하시고 뭐 그냥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왜냐면은 아니 삼성 SDS 상장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뭐가 좋아져요? 뭐 사업이 갑자기 짱짱하게 핍니까? 어차피 삼성 SDS하고 포함해가지고 삼성경제연구소하고 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지분 몇 프로예요? 거의 60% 이상 가지고 있죠. 이미 가지고 있었고 이미 걔네들이 경영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성장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SDS 상장해봐야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기업 가치가 변하는 거 없다고요, 사실. 이런 요인도 있잖아요. 그 방학 시즌이잖아요. 이제 방학이면 뭔가 이런 교육 업체들은 아니에요. 좀 아니에요? 지금 주가가 밑에서 얼마나 올라왔는데 지금 뭐 더블 이상 올라왔는데 그걸 교육 사업 하나 가지고서 그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말 그대로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그랬을 때는 바로바로 좀 가격 놓고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분의 입장에서는. 예. 지난번에도 5월 달에도 우리가 뭐 삼성 SDI나 KC인가요? 그거 할 때도 보면 뭐 에버랜드보다 뭐 삼성 SS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막 그걸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요. 월급쟁이가 500만 원짜리 월급쟁인데 갑자기 뭐 로또 1000만 원짜리 맞아가지고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거하고 달라요. 일단 기업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주식은요.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뭐 예전에 우리가 보면 2011년도 있죠. 2007년도 그때 보면 대한전선이 그때 유명했을 거예요. 대한전선 그렇게 꼬라박는데 뭐 인천에 땅이 몇만 평 있고 몇십만 평 있다. 그런 거 그러다가 작살났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너무 치지 말고 그 회사 과연 성장성이 있느냐 그것이 주식입니다. 그 주식을 발굴해서 사들여서 그 회사의 성장과 같이 가는 거지 다 노출된 거는 노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 조영구 전무가 말 잘했는데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지. 그런데 현혹이 돼갖고 보면은 너무 포장을 한단 말이죠. 그럼 세 분 전문가님들 모두 크레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뭐 지금 매도하자는 입장이세요? 그렇죠. 매도 의견이 맞아요. 가격만 그냥 기술적으로 잘 기술적으로 일단 본인이 7만 원이니까 오늘 6만 9천 원대까지가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비중이 50%예요. 내일 모레 결혼하신다는 분이 50%씩 결혼 자금을 갖다가 박아놓으면 뭐 결혼 안 할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비중이 싫어서 남자가? 아 남자가 하기 싫어서 그만이고 정말 못됐다. 지금 사기 에이, 나서 그러면 진짜 부빙파도 묻어버리지 남자가지. 네, 저희가 더 좋은 남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청자님. 또 우리 전문가님들 의견 참고하셔서 설마 크레듀 그러겠어. 대응 잘하셔서 결혼도 또 다른 분과 성공적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캠핑을 좋아하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여름 휴가 비용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캠핑의 매력에 빠져서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사조회표인데요. 6월에 11,000원에 비중 100% 실어서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조회표에서 캠핑족을 위한 90g의 소량 사조 연어캔을 출시해서 인기라고 하던데 이게 단기 상승이 가능할까요? 제가 사실은 8월에 휴가를 갈 예정이라서 빨리 수익만 보고 나오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단기 수익 실현 가능할까요? 이 종목 이제 휴가 자금으로 마련하시려고 들어가셨는데 매수한 시점 되게 좋지 않나요? 지금 매수가는 11,000원, 지금 현재가 15,250원. 수익 많이 보고 계세요. 네, 한 40% 정도? 비중도 100%예요, 비중도. 네, 진짜 부럽다. 빵이는 네, 휴가 좋은 데로 가실 것 같네요. 잘 종목은 선정을 하셨지만 네. 이런 분들은 이게 우리가 속된 말로 속어로 하면 왕가리 완판치라고 한 방에 그냥 휙 가는 거거든요. 이게 100%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100%를 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주식에서. 네. 원칙은 그 부분이 좀 수익은 낮지만은 원칙은 어겨져 있다. 좀 아쉽다, 그 아쉽다, 부분은.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익 나신 건 축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조 연어캔이요? 네, 사조 연어캔을 출시해서 인기라고 했는데 이 연어 혹시 드셔보셨어요? 일단 먹고 얘기할까요? 연어 준비합니다. 토마토 방송 역사상. 젓가락 그러니까. 꺼내시죠. 먹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젓가락. 네, 저희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쟁사 CJ제일제당에서도 연어캔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맛을 직접 보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종 먹방 시작됩니다. 독방. 독방 괜찮네요. 독종 먹방. 먼저 드세요. 독방 종종 하고 싶네요. 자, 한번 시식을 레이디 해봐야 될 퍼스트. 것 같아요. 레이디 아, 퍼스트. 진짜? 김밥 매너? 청구에서 협찬을 좀 네, 그렇습니다. 김밥청구에 김밥청구 감자탕 할 때 그 감자탕. 김밥. 합찬이 네, 그런 감사합니다. 젓가락. 이거부터 팔아가. 네. 엑기스로 나 오늘 뭉치네.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이런 기회가 올 줄이야. 이게 CJ. 이게 네, 사주죠? 사조. 이게 사조예요. CJ고.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평가. 일단 이렇게 드셔보시고. 어때요? 옛날에 우리가 막 김치찌개나 김밥에 참치 넣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연어가 성장할 수 있으려면 이제 뭐 괜찮아요. 제 말 안 이거 되게 들리시나 봐요. 부드러워. 어때요? 느끼해요? 잡숴봐요. 요거는 사조게 아닙니다. 사조건 요거고 경쟁사 거고. 맥주 생각난다.
그죠? 좀 느끼한가 이게? 이게 느끼한 것 같아, 그렇죠? 뻣뻣해요. 뻣뻣해요. 정신 이런데 배고파진다. 해표, 액표, 식용유로 유명한 이 또 사조해표에 대해서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 이 네. 가격대도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준가는 13,500원하고 18,500원이고 네. 13,500원이 최종 입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재료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도 굉장히 마진도 좀 많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게 턴어라운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1분기 영업이익이 한 65억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65억 흑자가 나오다 보니까 적자 나던 기업이 이제 흑자로 전환되다 보니까 요새 이제 또 시장에서 그걸 좋아하거든요. 탈바꿈 되는 기업. 거기에 이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거고,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 기업이 수급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오히려 대주주들 같은 경우 올라오는 상황을 활용을 해가지고 막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황 여건은 다 좋은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좀 폭탄 돌리기 형태가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 범위 내에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또 CJ제일제당 것도 먹어봤잖아요. 뭔가 1위 타이틀을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업체에서. 글쎄요, 아무래도 대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적인 CJ 쪽에서의 마케팅이라든지 전략적인 측면, 일단 캔만 딱 보더라도 디자인 쪽은 벌써 CJ 쪽이 이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 전략이든지 마케팅 심리학이라든지 유통량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CJ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전략을 할 거고,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사조는 단지 사조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대응을 할 수 있지만은 마케팅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는 할 수는 있겠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맛만 있으면 됩니다. 고객을 사로잡는 것은 맛이지 마케팅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마케팅이라는 것은 고객을 유혹하게 하는 방법이지 맛을 전달해. 맛은 개판이야. 마케팅은 잘 됐어. 보다는 마케팅은 좀 허술하더라도 고객을 위해서 맛을 낸다면은 진짜 1등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먹어보니까 맛이 없던데 별로. 대놓고 그냥 말씀드리면 저야 뭐 컨셉이 그거니까. 근데 저는 저게 더 맛있네요. 경쟁 회사 제품께.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1위에 대한 욕심은 그냥 그래 우리는 식용유나 장사나 잘하자 해가지고 요런 이제 부수적인 쪽으로의 광고라든가 홍보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사조는 CF 광고 잘 안 나와요 많이. 예를 들어서. 저 알래스카 연원가 그거 많이 나와도요. 그 비용을 최대한 좀 줄여가지고 턴어라운드가 됐다라고 보고 1분기 실적이 만약에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김정수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 같다나 원재료 가격, 곡물 가격, 각종 옥수수 대도 다 하락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환율까지 수혜가 있으니까요. 그것만 연결돼서 만약에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면은 지금 시장 장세도 그렇고 음식 업종이 좀 가는 때거든요. 소위 말해서 한참 갈 수도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혹시라도 근데 1분기 실적이 연결돼서 나오지 않고 2, 3, 4분기 실적이 좀 덜 나온다라고 하면은 업사이드는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고 아까 김정수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18,000원대가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점이 될 것 같다. 일단 8월에 휴가 가시려면 빨리 수익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두달 그러면 남았죠,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7월이에요. 네, 그러네. 게 7월이죠. 네, 7월입니다. 지금 현재 100%니까 이렇게 하죠. 뭐 이분 딱 원금 회수하고 지금 원금부터 빼고 그러면은 최소한 원금 빠지고 예를 들어 1,0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1,500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일단 빼시고 그러면 500만 원어치만 갖고 있고. 보너스인 거죠, 보너스. 좋은데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 원금이 다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만약 휴가 간 사이에 뭔 일 벌어져가지고 다 떨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이걸로 휴가 가셔야 돼요. 예전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있었어요. 네. 작년에, 그러니까 2008년도네요. 2008년도 주가 2,000포인트에서 쭉 떨어질 때, 그때 여름 6, 7월 지나서 약간 횡보했거든요. 8, 9월부터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휴가 갔다 왔다가 자차장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겠고요. 근데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게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80%는 끌어내시는 게 좋아요.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셔야겠네요, 정말. 네. 그래서 사조회표 참 잘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여기서 80% 끌어내면은 원금 회수하고 수익금의 한 30%는 이익을 챙기시고 20%만 수익금 들고 가자. 그러면 30% 수익금을 가지고는 편안하게 휴가를 가셔라. 행복한 고민하고 계신 거네. 쉽게 말해서.
많이 사드십시오. 점유율 좀 높여요. 제가 옛날에 이거 비슷하게 네.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만 제가 해태유업이라는 종목을 어렸을 때 투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울우유 회사의 검은 콩우유를 따라서 검은 참깨우유를 얘네들이 해태유업에서 내더라고요.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예, 검은 참깨우유를 제가 하루에 2통씩 먹었거든요. 1.5리터짜리를. 네. 그건 화장실을 좀 많이 갔습니다. 아, 그래요? 변 색깔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신나게 먹었는데 결국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혼자서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하루에 뭐 수백 개씩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같네요. 그게 원래 주식하는 사람이 원래 그래야 돼요. 자기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통신사를 뭐 하나 추천했다 그러면 저 회원들한테 다 그 통신으로 바꾸라 그래요. 그래서 당신들의 이거를 이 주식을 샀는데 주주인데 주주가 다른 경쟁사 걸 쓰면 이 회사가 수익이 나겠느냐 이게. 이게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네. 그거는 그 기업에 대해서 그만큼 애착도 있고 네. 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실제로 프로하고 아마추어 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 종목 우리가 여태까지 다 상담했는데 분할 매수 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몰빵하신 분만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분명히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독종에서 저도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뭔가 투자의 마인드 정립 그렇죠. 이런 거에 있어서 그리고 가장 크게 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연기력. 아, 저요? 애교력. 네, 캐스팅 예, 기다리겠습니다. 토마토TV 장쌤입니다. 자, 우리 사주대표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 수익 많이 보고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사연, 다음 종목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종목을 보니까요. 마지막 종목이죠? 네, 연기를 해야 되는 또 이거 종목이. 연기 아니고 그냥 읽어도 되는 건데 이거? 네. 내려놓을까요, 아, 네. 참치 이제 안녕. 냄새 아주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삼천리 자전거예요. 다음 종목은. 그런데 사연을 또 직접 읽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야정근 전문가님께서 읽어주세요. 50대 기록이 아빠시니까 아, 이거 완전히 몰입하셔야 돼요. 몰입할 게 없어요 이게 뭐 할게 그냥 읽으면 되지. 나는 50대 기러기 아빠다. 이렇게 몰입하면서. 아, 좀 슬프죠. 이게 내 얘기 같아요 지금. 미안해요. 알면서 제가 그렇게 기러기거든요, 말해서 지금. 미안해요. 자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혼자 1년째 생활하고 있는 50대 기러기 아빠입니다. 가족을 외국에 보내고 취미생활로 주식을 시작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고 삼천리 자전거를 19,800원에 30%를 매수했습니다. 원래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는 스타일은 1년 더 보유해도 되는데 요즘 삼천리 자전거 주식이 호재도 별로 없고 따뜻하게 미지근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유기간이 고민이 되네요. 삼천리 자전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자, 우리 50대 기러기 아빠이십니다. 동병상련인데요. 힘내세요. 갑자기 오늘 참외 술에 땡겨. 녹화 끊고 가야 되나? 이제 깔아주세요. 네. 아마 깔고 계실 것 같아요. 배경음악 안 PD님께서. 네. 아마 사연 읽으실 때 배경음악이 나올 거예요. 나한테는 맨날 해골바가지만 그려줘. 다 애정에서 나온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이 취미생활로 주식을 시작하셨어요. 네. 근데 50대면 인생 사실 만큼 사셨는데. 자, 왜 웃어요? 콧물이 나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59,800원에 30%면은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점에 사셨어요. 19,800원이면은 좀 고점 형태가 있지 않나 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예전에 뭐 삼천리 자전거 많이 일났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매수보다는요, 이 부분에서 해결을 좀 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삼천리 자전거가 컨 있는 모멘트는 요즘 전기 자전거인가요? 네, 전기 전기 자전거. 자전거. 근데 이것이 지금 뭐 알톰 스포츠인가? 네, 거기는 네. 뭐 어저께인가 맞아요. 오늘 상쳤죠. 거기는 수출 비중이 높아요. 알톰은 알톤 스포츠
스포츠 네. 별에서 온 그대 보셨어요? 예. 거기 천송이 자전거로 예,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네.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비중인데 삼천리 자전거는 내수 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실적 부분에서는 좀 뒤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률은 알토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아, 정말 알톤 스포츠를 알톤 스포츠 그 싱싱치어라고 해요. 별그대 천송이 자전거. 아, 이거 김민준 씨, 김수현 씨에 대한 애정이 저희가 조금 있거든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김수현 씨가 저한테 예전에 농약 같은 가시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요? 농약 같은 가시나 이런 적이 있어요. 저한테 진짜예요. 메이데이 시간에 자료화면 나갑니다. 방송에서 보세요. 누가요? 농약 같은 가시나, 농약 같은 가시나. 그러면 진짜 우리 알톤 스포츠 2위 업체잖아요. 네. 좀 압도적으로 삼천리 자전거가 지금 국내에서는 1위이긴 하지만 또 야정군 전문가님께서는 좀 알톤 스포츠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네, 오늘 그렇다면 보니까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뭐 상한가도 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문제는 우리 50대 기록이 아빠님께서 네. 취미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이게 네. 실패하시면 이게 취미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 기러기 아빠시기 때문에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 가족 이거 생계가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서 모든 걸 다 해외로 송금하셔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손실 나셔도 요즘 환율이 떨어져서 좀 숨통은 트실 거예요. 근데 또 환율이 올라갈 걸 또 대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대비는 하셔야 되는데 일단 19,800원이면은 지금 현재 가격 비슷한 부분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 가격대에서 16,000원이나 16,500원 정도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이 가격이. 네. 무너지게 되면 충격을 좀 받아서 10,000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더 넘어간다면 이제 저항선이 있어요. 이게 2008년도, 9년도에 이제 4대강 유역하면서 막 또 자전거에 없고 그 서울부터 해갖고 뭐 전국을 자전거길 한다 그래가지고 또 난리 한번 쳤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게 37,000원대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아주 작살이 한번 나고 또 이번에 또 그것도 누구야? 그 별그대. 네, 별그대에서 자전거 열풍 불면서 전기자전거 네. 그거 하면서 좀 반등은 줬는데 일단 위험부담은 여기서 올라가실 수 있는 부분은 2008, 9년도에 3만 원대까지 솟아 오를 때 그 매물벽을 어떻게 돌파하냐예요.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는 일단 15,000원 초반이나 10,000원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제가 볼 때는 2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비중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떻겠냐. 네. 그리고 최종 방어는 16,000원 정도 보시는 게 좋겠다. 네, 우리가 지금 1대, 2대 자전거 업체 말인데 3대 자전거 업체가 또 삼천리 자전거 자회사잖아요. 참좋은 레저. 참좋은 레저에 대해서는 또 같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삼천리 자전거하고 참좋은 레저는 네. 자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는 삼천리 자전거 쪽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알톤 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알톤 쪽이 잘 나가다 보니까 참좋은 레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사업이나 이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해가지고 삼천리 자전거가 이전엔 그냥 자전거와 관련된 사업만 진행을 했는데 약간 좀 재편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 이전에는 자전거 같은 경우 다가 쌌어요. 가격이 5만 원, 10만 원 비싸봤자. 근데 요새는 자전거 좀 웬만한 거 좋다 싶으면 60만 원, 비싼 거 100만 원. 제 앞에 사무실도 있는데 이전에는 그냥 취미 활동으로 썼는데 이제는 뭐 완전 그 그룹화 되어 있어가지고 자전거가 막 1,000만 원 낸 것도 있더라고요. 1,000만 자전거 살 수 있어요? 소재가 틀리다 이겁니다. 소재가. 그리고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서 제일 싼 게 얼마냐고 하니까 60만 원짜리로 가더라고요. 그 자전거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다만 제일 중요한 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가격은 저는 살짝 높여가지고 저는 기준가를 19,000원으로 잡아드리고 네. 목붙이는 21,000원. 21,000원까지. 예.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면 상관없는데 네. 그게 아니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는 지금은 한 19,000원 수준에서 해야 되고요. 네. 아마 800원, 700원 지금 현재 가격보다 아래 가격일 거예요. 네. 그 위쪽으로는 일단 21,000원, 2,000원 정도를 좀 밴드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그 자회사 참좋은 레저랑 같이 네.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한 40%가 넘는데 아까 알톤 스포츠는 비교할 게 못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출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수출 전기 비중으로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의 수출 비중은 아마 알톤 그쪽이 날 겁니다. 그래요? 그럼 높아요. 조영구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팔고서 알통 사면 되겠네요. 아, 팔고서 알톤 사요? 그게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잘 보니까. 좀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작년에 매수하셨는데 그래도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고 하신 거 보면 뭔가
이 종목이 장기 투자 매력적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분이 한 15,000원이나 작년에 그 저점 지역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부터 쭉 타고 와서 20,000원대 되고 그다음에 13,000원까지 밀렸다 다시 20,000원 올라오고 16,000 치고 또 올라오고 해서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이 20,000원대 횡보하는 전형적인 이제 쐐기형이거든요. 네. 이걸 이제 뭘로 판단할 것이냐 이게. 그러니까 2만 원을 놓고 10,000원, 13,000원, 14,000원, 15,000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은 상승 깃발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뽀사 깃발용으로 볼 것이냐. 근데 상승 깃발용으로 본다면 이것은 에너지 응집이겠지만 뽀사 깃발용이면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바라는 그 기술적인 지표에서 볼 때 고점을 가만히 두고 저점을 올렸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상승 깃발용에서 급등 형태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서 무너졌을 경우는 인생 종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이제 이분 가격 놓고 대응하면 되니까 네. 19,000원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하면 되고. 네. 뭐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정리 한번 뭐 해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네. 거는 그냥 기준가 보시고 보시는 게 네.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많은 종목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대응 전략을 또 이렇게 제시해 주셨고 예, 그리고 아까 네. 한 가지 놓친 게 있네. 보니까 네. 요상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착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머징 네. 펀드 쪽에서도 편입하고 인베스코 홍콩 리미티드, 뭐 콜롬비아 매니지먼트, 국민연금에서도 투자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종목으로 그냥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네. 역시 높은 건 아닌 것 같고 그 긍정적인 요인들은 아까 김정 전문가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인 거 저도 네.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도 한 21,000원, 22,000원까지만 일단은 좀 보시는 게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님들한테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뭐요? 나는 자전거를 못 타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나는 자전거를 못 타요. 정답은 모타사이클.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삼천리 자전거를 끝으로 종목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먹방도 찍기도 했고요. 상담 열심히 했는데요. 다시 돌아온 김정수 전문가님 다시 네. 또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먹방 뭘로 가요? 다음 주에는 뭐 할인 같은 종목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진단 좀 할인, 올려주세요. 할인, 통닭? 네, 그런 거 한 마리 딱 놔두고 불닭? 뜯으면서. 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럼 네. 여기서 뭐 처음처럼? 네, 다 좋아요. 참이슬. 독종에서는 협찬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자막으로. 네, 보내주세요. 신소홀딩스 이런 종목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간장 고추장 떠먹어보고 그러면 좀 괴롭습니다. 네, 맛있는 독종. 거예요.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이었어요. 자, 이렇게 즐겁게 상담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녁 마무리도 잘 하시고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먹다 보니까 이거 남은 거 어떻게 이거? 먹어야죠. 먹어야지. 소주 한 먹고 잔 싶은 사람 많아요. 뭔가 콧물 났어. 아까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전문가님 기러기 아빠 하는데 뭔가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알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